자, 연력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 PV는 nRT라고 들어봤어? PV는 nRT 들어봤어요? 이게 이 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상기체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라는 식이야. 화학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식인데 그냥 말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P가 뭐야? 압력. V는 부피. 압력이 영어로 뭐지? 프레셔. S 두 개인가? 부피는 볼륨. 그래서 압력이 P, 부피가 V인 거야. 오늘 왜 N은 뭐게? N? 기체 몰수. 기체의 입자수. 기체의 몰수입니다. R은 뭐게? R? 그냥 상수야, 상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상수. T는 맞아. 온도가 영어로 뭔데? 오. 템퍼레처, 그치? 그래서 온도 T. 무슨 말이냐면 PV는 nRT. 근데 물리에서는 몰수는 건드리지 않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식을 이렇게 써. PV는 T다. 뭐라 쓴다고? PV는 T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다. 보일-샤를 법칙 알아? 보일의 법칙이 뭐야? 보일의 법칙이 뭐야? 압력이랑 부피랑 반비. 언제? 온도가 똑같아. 맞아.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는 거고요. 샤를 법칙은 뭐야?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랑 온도랑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더라. 이게 샤를 법칙. 아무튼 다 배운 내용이에요. PV는 T다 라는 내용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하나씩 말이 맞는지 성립하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압력이라는 건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기체가 벽을 부딪히는 횟수에 비례해. 뭐라고? 기체가 벽에 부딪히는 횟수에 비례한단 말이야.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 기체들이 있지? 그치? 이 기체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기체들이 벽에 많이 부딪히면 압력이 높은 거고 벽에 조금 부딪히면 압력이 낮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두 번째 먼저 얘기해보면 이 방 안에서, 이 교실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애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의 평균 속도가 증가할 테고 그러면 벽에 더 많이 부딪힐 거고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이 방 안에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압력이 증가하더라.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를 지워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커지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비례하니까 이 식은 성립하는 거고. 맞지? 자, 다시 압력이 일정할 때 언제 압력이 일정하냐면 대기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기압은 바뀌지 않는데 풍선이 처음 크기에서 낮은 크기로 커졌을 때 밖에 대기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풍선의 압력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풍선에 내부 압력이 있고, 맞지? 풍선 안에 있는 기체가 밖으로 미는 힘이 있고 풍선을 누르는 대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은 뭐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압력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래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맞지? 풍선을 불어넣으면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 압력이 그대로더라. 맞지? 이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기체들이 압력이 높아지겠지. 일단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지. 압력이 크다 보니까 밖으로 미는 힘이 세니까 점점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돼? 밖에 대기압과 다시 압력이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처음과 끝만 봤을 때 압력은 변화했어, 안 했어? 변화하지 않은 거지? 처음과 끝만 봤을 때 온도는 누가 높은 거야? 이때가 높은 거지? 그치? 온도를 높였더니 이렇게 부피가 커지더라. 압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더라. 됐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커지더라? 부피가 커지더라. 이 식에 만족하네. PV는 T가 성립하네. 그치? 세 번째, 온도를 바꾸지 말아봐. 온도를 바꾸지 말고
부피를 키워봐. 방의 크기를 키워봐. 그럼 어때? 기체 분자 운동이 온도가 일정하니까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벽에 부딪히는 횟수는 어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압력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PV는 T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뒤에 있는 거 뭐야? PVT U죠. U는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대학 가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겠지만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친 거야. 그러면 그건 뭐랑 비례해? 기체 분자 운동은 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야. 맞지? 온도가 커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있죠. 온도가 커지면 평균 속력이 증가해서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운동 에너지의 합의인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T랑 U는 사실 완전 비례 관계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PV가 T고 T가 곧 U다. 라는 PV는 TU. 따라하세요. PV는 TU. 는도 빼버리자. PVTU. PVTU. 압력 고발 부피는 온도고 온도는 곧 내부 에너지더라. PVTU.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연력학 식이에요. 알겠죠? 네. 민우 졸려? 근데 뭐 들어갔어? 인공눈물 줄까? 괜찮아? 자 봐봐. PVTU라는 식이 성립하니까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슨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압력 부피 그래프는 항상 x분의 1 꼴로 그리는 게 맞아요. 왜 x분의 1이야? PV는 T니까 P는 V분의 T지?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는 뭐해? 반비례해.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수라면 압력과 부피는 뭐하더라? 반비례하니까 PV 그래프를 그리면 꼭 x분의 1 꼴로 그려지더라. 이게 y고 이게 x니까요. 알겠죠? 네. 이해했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도록 그려지는데 자 온도에 따라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x분의 1 꼴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P는 V분의 T인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멀리. 온도가 높으면 원점에서 멀리 그리면 돼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더라도 뭐가 큰 거야? 온도가 높으면 같은 부피더라도 온도가 높아버리면 압력이 큰 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T1과 T2가 있을 때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높은 건 이유가 뭐라고? 온도가 높아서이다. 그래서 이 T1 그래프, T2 그래프가 있을 때 T2가 원점에서 더 멀죠. 즉 부피가 같을 때 압력이 크지. 그러면 이 T2 등원선이 온도가 높은 등원선이구나. T1 등원선은 온도가 좀 낮은 등원선이구나. 내가 등원선이라 얘기했다 맞지?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온도에 따라서 뭐 원점에서 멀리 그리냐 가깝게 그리냐의 차이가 있더라. 알겠죠? 그럼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야? 온도가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다. 알겠지? 이걸 등온선 이렇게 불러. 등온선. 얘네들은 다 온도가 뭐해? 같은 거야. 같은 거. 근데 이 등온선을 x분의 1 꼴로 그리는데 원점에서 멀리 그릴수록 뭐 한 거다? 온도가 높은 등온선이다. 알겠죠? 네. 원점에서 멀리 그릴수록 PV 값이 클수록 뭐하다? 온도가 높은 등온선이다. 알겠지?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높은 게 온도가 높은 거다. 온도가 높을수록 원점에서 멀더라. 이해했죠? 네. 다음 두 번째는 기체가 한 일을 구할 건데 기체가 한 일, W는 원래 FS 이렇게 구하지? 근데 기체가 한 일을 구할 때 W는 FS 대신에 PAS, PΔV라는 식으로 고쳐서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라는 건 뭐야? 압력은 누르는 힘이야. 누르는 힘. 뭐라고? 압력이 뭐라고? 누르는 힘. 누르는 힘이라는 건 A분의 F, 단면적당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밟는데 내가 사람을 밟는데 내가 건우 발을 밟는데 내가 운동화를 신고 밟으면 건우가 밟히겠죠? 건우가 운동화를 신고 밟으면 별로 안 아파. 내가 밟는다는 건 내 체중으로 누른다는 거거든. 그치? 내 중력 얼마? 나 80kg이니까 800N으로 밑으로 누르는 건데 운동화를 신으면 면적이 넓은 신발을 신고 밟으면 별로 안 아파. 근데 내가 축구화를 신었다면 어떨까? 어때? 아프겠지? 내가 하이힐을 신었다면 내가 하이힐을 신고 뒤꿈치로 밟는다면 이러면 진짜 죽지. 그치? 맞아?
같은 무게로 누르는 거지만 힘은 똑같아. 그지? 그렇지만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뭐가 세지는 거야? 누르는 힘, 압력은 세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P는 A분의 F 이렇게 씁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손으로 밀 때도 손으로 누를 때도 똑같아.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는 것보단 엄지로만 누르는 게 훨씬 아프죠. 그치? 그래서 마사지 할 때 엄지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는 거지. 압력이 높아지도록. 알겠죠? 압력은 A분의 F. 따라서 F는 뭐야? PA 이렇게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고치면 F 대신에 PA를 대입하세요. F 대신에 PA를 대입하면 FS가 뭐로 바뀌어? PAS로 바뀌지? PAS로 바뀌지. A는 단면적, S는 물체가 움직인 변이었어요. 변이. 맞죠?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있었는데 양의 일이라는 건 뭐야?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여주면 그 힘은 양의 일을 하는 거고 힘의 방향과 반대로 물체가 움직이면 그 힘은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양의 일, 음의 일이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실린더야. 실린더. 주사기 안에 기체 입자들이 막 들어있는데 얘네가 바깥으로 미는 뭐가 있어? 압력이라는 게 있어. P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 미는 면적이 단면적 A예요. A.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피스톤이 움직였어. 이 S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데? FS로 구할 텐데 이걸 뭐로 고쳐? F 대신에 PAS로 고쳐. 맞지? 그랬을 때 이 AS가 뭐가 돼? 여기가 민넓이고 S가 뭐가 돼? 높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민넓이 곱하기 높이는 부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S가 양수면, 그러니까 즉 오른쪽으로 미는데 오른쪽으로 밀렸다면 부피 변화가 어때? 증가했을 거고, 그러면 기체는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인 거니까 양의 일을 하는 꼴이 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기체가 밖으로 밀고 있는데 누군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 수도 있잖아. 그럼 피스톤이 안쪽으로 밀리겠죠. 그쵸? 그러면 피스톤은 분명 바깥으로 밀고 있었는데 변이가 마이너스야. 그럼 음의 일을 하는 거지. 기체는 음의 일을 하는 거고 부피는 어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가 한 일은 음의 일이고 이걸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의 일을 한다, 일을 받았다 같은 말이야. 이해했어요? 기체가 양의 일을 하면 일을 했다라고 하면 되고 기체가 음의 일을 하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더라. 맞지? PV 그래프에서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야? 기체가 일을 한 경우고요. 맞지? 부피가 감소했다면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기체가 일을 받은 거야.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일을 하거나 또는 이 넓이만큼 일을 받거나. PV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고요? 1이다. FS 그래프의 면적이 1이었던 것처럼 PV 그래프의 면적도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W는 P 델타 V. 델타 V가 양수면 일을 했다. 델타 V가 음수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집중해보세요. 3번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불러. 뭐라 한다고? 쓰세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체에 열 Q를 가하면 기체한테 열량을 주면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 기체는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해. 뭐 하는 데 사용해?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야? 온도 변화지? 그지? PV였죠. PV. 자, 다시 정리합시다. PV가 T고 P 델타 V가 뭐야? W야. PV는 T고 P 델타 V가 W야. 알겠죠? 맞지? 내가 열을 가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E라는 데 써요. 먼저 뭐 한다고?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하는 데 써요. 내가 열을 주면 걔 온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기체가 뭐 하는 데 쓴다? E라는 데 쓴다. E. 기체가 내가 요구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연력학의 열기관은 내가 열을 공급해주면 일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내가 이 피스톤한테 열을 줘. 열을 주면 이 피스톤이 뭐 해줘? 밀어가지고 일을 해주는 거야. 나 대신에. 내가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일하는 장치가 열기관입니다. 알겠죠? 내가 가해준 열의 양이 Q고
일단 온도 변화에 쓰고 W가 기체가 한 일이라고 알겠죠? 내가 열을 공급하면 기체가 일을 해준다고. 그럼 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큰 게 좋아? 일하는 게 많은 게 좋아? 일하는 게 많을수록 좋아. 맞지?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걸 따지게 돼 있어요. 열기관을 만들면 열 효율이라는 걸 따져. Q분의 W.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다 맞지? 그지? 내가 열을 공급해줬을 때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해서 열 효율을 따지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25,000줄의 열을 공급해줬어. 근데 얘가 10,000줄의 일을 했네. 25,000줄을 줬는데 10,000줄의 일을 했어. 이해했어요? 그럼 열 효율이 얼마야? 그렇지. 25분의 10, 5분의 2에서 40%. 그러면 기체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쓴 에너지는 얼마죠? 15,000줄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겼겠네 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야? PV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점,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 이 점을 D라고 할 때 A점의 온도는 얼마야? A점은 PV의 곱이 얼마예요? P0, V0니까 이걸 T0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B점은 얼마야? 이 P0, V0니까 이걸 2T0라고 하자. C점은 4T0, D점은 그렇지 4T0가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온도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내부에는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는 거지.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어. 1 해야 하네? 1 안 하지? 그럼 W는 0이지. 그러면 Q가 뭐가 있어?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델타 U가 플러스고 W가 0이라면 Q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즉 열을 흡수하는 게 되는 거야. Q가 플러스면 뭐라고? 열을 흡수한 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Q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Q를 얼마 공급했느냐를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서 Q가 플러스였겠구나, 열을 흡수했겠구나, 또는 열을 방출했겠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BC에서 갈 때 온도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지?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는 거죠. 일해야 하네? 부피 증가해야 하네? 증가하지? 얼마만큼의 일을 해? 이만큼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PV 그래프의 면적만큼.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했으니까 Q는 당연히 플러스였겠구나. 됐죠? 자, CD 과정을 봅시다. CD 과정. 온도 증가해야 하네? 안 하지? 4T0고 4T0면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 근데 부피의 증가가 있죠? 그럼 일을 한 거죠. W가 플러스고 Q는 플러스다 라고 찾아주면 돼.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DA 과정을 봅시다. DA 과정. 4T0에서 T0로 온도가 많이 감소했네. 맞지? 델타 U가 마이너스. 부피도 줄어들었으니까 W도 마이너스. 맞지? 그러면 Q는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무슨 의문이 들어요? 델타 U랑 W랑 부호가 반대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Q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찾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거나 플러스 0이거나 0 플러스거나 0은 없죠. 그럼 Q도 0인데 뭐하러? 알겠지? 있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Q가 0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4번. 자, 압력에서 힘의 평형과 PV는 T다. 압력에서 알아야 될 거 뭐 힘의 평형으로 압력을 구하는 거랑 PV는 T로 압력을 구하는 게 있는데 자, 보면 자, 피스톤에서 가운데에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을 놓았는데 움직이지 않았대.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인데 움직이지 않았대. 그럼 A가 미는 힘과 B가 미는 힘이 같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지? 고정되어 있는 피스톤인데 움직이지 않았대.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지. 그치? 그럼 A, B 압력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A, B 압력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힘의 평형에서 압력을 찾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뭐 피스톤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뤄봅시다. 자, CD가 금속으로 된 금속으로 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CD가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건 열이 잘 전달된다는 얘기지.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C와 D의 열 평형이 이루어져서 C와 D의 온도는 같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 단열된 피스톤이었다 치면 둘이 온도가 같아졌다고 할 수 있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거지만 다시 얘기합시다. 자, 힘의 평을 얘기해 볼게. 압력 평을 얘기해 볼게. 이 피스톤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피스톤이래. 그럼 밖에 대기압을 P0라고 한다면 내부 압력은 P겠죠. 지금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뭐랑 뭐랑 같다는 얘기야? 대기압과 내부 압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내부 압력이 대기압과 같다라고 쓰면 돼요. 근데 질량을 무시하면 안 되는 피스톤이 있어. 질량을 알려준 피스톤의 경우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부 압력은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있고, 그지?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대기압이 있을 거고, 맞지? 그리고 피스톤에 뭐가 있어? 중력이 있겠지. 중력은 아래로 얼마야? mg. 근데 우리는 중력, 힘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뭘 구하고 싶은 거야? A분의 F, 즉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지. 피스톤이 누르는 압력 표현을 쓰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중력의 압력인 A분의 mg를 여기다 써주면 아래로 작용하는 A분의 mg랑 아래로 작용하는 P0랑 위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이 같다. P는 P0 플러스 A분의 mg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했죠? 뭐 그렇고요. 자, 연력학에 4대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등온 단열 이렇게 4가지 과정이 있는데 등압 과정이라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증가하거나 또는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감소하거나. 이해했죠?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증가했다 칩시다. 그러면 델타 U는 일단 원점에서 멀어졌으니까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증가했으면 PV 값이 어때? 증가한 거지? 그럼 온도가 증가한 거 맞지? 내부에는 증가했죠? 그 다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1을 했지? 그러면 델타 U도 플러스 W도 플러스에서 Q는 플러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 알겠지? 등적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야? 부피가 일정한 거야.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 부피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지? 밑넓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부피가 되는 거지. 밑넓이가 높이 h만큼 차곡차곡 쌓이면, 그러니까 원기둥 어떻게 만든 거야? 이 원이 차곡차곡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원기둥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쌓을 적자, 차곡차곡 쌓는다 해서 적자는 뭘 의미해?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했네. 그럼 PV 값이 어때? PV 값이 증가해. 온도가 증가한 거죠. 근데 W가 있어 없어? 부피의 변화는 없으니까 W는 0이지. 그러면 Q는 플러스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양의 Q라면,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고 등적 과정이야. 내가 열을 둘 다 공급했어. 그지? 같은 양의 Q라면 델타 U가 큰 건 누구겠어요? 내부 에너지가 많이 변하는 건 누구겠어? 등적 과정이지. 왜요? 등압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일하는 데도 쓰이니까 Q가 나눠서 쓰이고, 등적 과정에서는 Q가 곧 그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크려면 등적 과정이다. 이해했어요? 근데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면 등압 과정이 Q가 큰 거야? 등적 과정이 Q가 큰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다면 Q가 큰 건 누구야? 등압 과정이지. 열을 많이 흡수한 건 등압 과정이에요. 델타 U가 똑같았다면 얘는 델타 U가 그대로 Q인데 얘는 델타 U에다 W 더한 게 Q니까 Q가 큰 건 등압 과정이다. 많이 물어봅니다. 같은 양의 Q라면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가 많이 변하는 건 등적 과정이고요.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가 변했더라면 열을 많이 공급해준 건 등압 과정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다음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을 볼게.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온도 변화 없이 부피가 커졌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고 일을 한 거니까 Q는 플러스인데 Q가 다 뭐 하는 데 쓰인 거야? 일하는 데만 쓰인 거지. 그러니까 등온 과정에서의 열 효율은 얼마인 거야? 100%인 거지. 100%. Q가 다 일하는 데 쓰였으니까. 가능할까요? 열을 줬는데 온도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 거의 어렵겠죠. 등온 과정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단열 과정 봅시다. 단열 과정. 단열이라는 건 열의 출입이 없다는 거야. 끈을 단자거든. 그치? 열을 차단했을 때, 열이 없을 때 열역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보면 열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어. 무슨 상황이야? 열은 주지 않고 일은 시킨 거지.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일을 한 거거든. 어쨌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주사기를 가만히 놓고 주사기를 당겨. 그럼 내가 일을 한 거긴 하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기체는 계속 바깥에 밀고 있었어요. 맞죠? 주사기가 피스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억지로 당겨.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한 게 돼요. 억지로라도 일을 한 게 된다고. 왜? 계속 힘을 가하고 있었고 어쨌든 피스톤이 움직였잖아. 얘네가 도움을 준 게 맞죠? 그럼 얘네도 일을 한 게 맞아. 이해되지? 어찌됐든 얘네들이 강제로 일을 했더라도 일을 한 게 W가 있어서 그럼 얘네가 일할 때 W가 양수라면 Q는 없었잖아. 그럼 결과가 뭐가 돼? 델타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마이너스. 즉 얘네를 억지로 일을 시키면 즉 이 공기를 단열 팽창시킨 거죠. 열 출입 없이 내가 부피를 키워줘 버리면 얘네도 강제로 일을 한 꼴이라서 W는 어쨌든 플러스고 델타유는 마이너스로 얘네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간 거지. 내부 에너지가 내려간 거지. 그래서 우리 뭐 구름의 생성 원리 얘기할 때 단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기온이 하강해서 뭐 이슬쯤에 도달하면 물방울 생긴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를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알겠죠? 단열 팽창하면 기체가 억지로 일을 하면 즉 부피가 증가하면 즉 단열 팽창하면 결론적으로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더라. 잘 봐. 온도는 뭐야? PV는 T지. 근데 온도가 내려갔다며. 근데 부피는 어쨌어? 단열 팽창했으니까 증가했지. 근데 결과적으로 PV 값이 어때야 돼? 내려가야 되지. 그럼 압력은 어떻겠니? 졸라 내려가야 되는 거지. 부피가 증가했는데 온도가 낮아지려면 압력이 매우 낮아져야 된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는데 압력이 매우 낮아지더라. 알겠지? 단열 팽창. 단열 압축하면 뭐야? 단열 압축은 온도가 올라가겠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방이 점점 좁아져. 지금도 답답한데 좁아서. 그치? 더 답답해지겠죠. 그치? 온도가 올라가겠지.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감소하더라. 갑자기 방이 막 커져.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죠? 시원해지겠지. 방이 넓어지면. 그치? 같은 양의 기체에서. 그치? 이렇게 단열 과정까지 얘기했습니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진짜 기억 보기에서 무조건 단열 팽창, 단열 압축만 물어봐. 거의. 기억은 단열 팽창이에요. 알겠죠? 알겠지? 기억 보기는 기억 니은 이것이 있으면 기억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니까 꼭 알고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순환 과정 봅시다. 뭐 등압, 등적, 단열, 등온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어찌 됐든 열역학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왔어.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 원래 PV 값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럼 처음과 끝만 봤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없어야 된다고. 맞지? 이 과정 결과 내부 에너지 변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순환 과정 결과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이 얼마인 거야? 결국 0이 돼야 되죠. 온도가 결국 자기 온도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델타 U의 합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여기다 다 시그마를 붙여보자. 시그마가 뭐예요? 불연속적인 값의 합을 시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불연속적이죠? 네. 그지? 아니요? 아니 그 사이에 뭐 숫자가 많잖아. 아 예. 그지? 정수는 무조건 불연속적이야. 알겠지? 네. 이런 걸 다 더하면 뭐야? 그런 걸 시그마라 그래. 시그마. 그러니까 다 더하자는 얘기야. 다 더하. 시그마가 있고 인테그랄이 있는데 연속적인 값의 합이 인테그랄, 불연속적인 값의 합이 시그마예요. 알겠죠? 수학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 아무튼 시그마를 다 붙여보면 뭐가 돼? 알자열, 열의 합, 알자열, 1의 합을 알자일, 힘의 합을 알자힘, 열의 합을 알자열 이렇게 부르겠지. 알자열은 시그마 델타 U 플러스 시그마 W지. 근데 시그마 델타 U가 결국 얼마라고 항상? 0.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알자열은 알자 1이다 라는 게 돼요. 이해했죠? 알자열이 뭐라고? 알자 1이 된다. 결론에서 순환 과정의 결론은 뭐야? 알자열과 알자 1은 같더라. 봐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할 때 부피가 증가하지. 그럼 일을 한 거지.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일을 한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할 때는 이 넓이만큼 일을 한 거지.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 넓이만큼 뭐야? 일을 받은 거지. 이제 부피가 감소한 거니까 음의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죠.
이만큼의 1을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1하고 그 다음 이만큼 1하고 그 다음 이만큼은 받고 그 다음 이만큼은 또 받아버려. 맞지? 그럼 진짜 얘가 한 일, 기체가 한 일 얼마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순환 과정에 둘러싸인 넓이가 알짜 1이 되더라. 이해했어요? 순환 과정에서 둘러싸인 면적이 뭐다? 알짜 1. 이게 곧 알짜 열과 크기가 같더라. 이건 또 문제 풀면서 많이 해봐야 되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이게 열기관에 순환 과정에서 저거는 어떤 거? 시그마 델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요 증가하지. 그지? PV 값이 증가했다 치자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증가했다 치자고. 증가했고 감소했고 감소했다 치자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과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근데 내 과정을 거쳤을 때 어때? 결론적으로 온도가 뭐 바뀌고 하다가 결국 어때? 다시 자기 온도로 돌아와야 되지. 다시 말해 PV 값이 다시 자기 온도로 돌아와야 되지. 다시 말해 내 PV, TU 다 같은 거잖아. 내부 에너지가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변화의 합이 결국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오면 변화량이 없어야 돼요. 변화량의 합이 0이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이게 열기관의 모식도인데 알고 있죠? 이거 본 적 있지? Q인 만큼 열을 공급했어. 그럼 일단 뭐 한다고? 기체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기체가 일을 해준다고. 맞지? 근데 열기관에서는 순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그대로 뭐해? 다 방출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안 돼. 물론 열을 줬을 때 내부 에너지 증가하지. 근데 순환 과정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내부 에너지 변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만큼은 다시 Q아웃으로 저열원으로 방출돼요. 그래서 Q인이 원래는 델타 U 플러스 W로 사용되지만 델타 U가 뭐가 된다고? 그대로 Q아웃이 된다고. Q인은 델타 U 플러스 W인데 델타 U가 그대로 저열원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해했어? 이게 흡수한 열이고 이게 방출한 열이죠? 그지? 그래서 W를 어떻게 쓰니? Q인 마이너스 이거 넘겨서 Q인 마이너스 Q아웃 이렇게 쓰면 에너지 효율, 열 효율 E는 Q인분의 W인데 내가 공급한 열 대비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냐인데 W가 Q인 마이너스 Q아웃이니까 이게 1 마이너스 Q인분의 Q아웃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열을 줬는데 온도가 증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지? 다시 말해 Q아웃이 0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1-Q인분의 Q아웃에 Q아웃이 0이 될 수 없어서 에너지 효율은 1, 즉 100%를 달성할 수가 없더라. 이런 내용이 뭐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죠? 뭐 한 김에 연력학 제2법칙까지 얘기해버리면 얘기하지 말까? 연력학 제2법칙까지 얘기할까요?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해버리면 자, 잉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잉크가 쭉 퍼지지. 그지? 이 퍼져있는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나? 한 점으로 모이는 건 불가능하죠. 맞아? 역과정이 불가능하지. 역과정이 가능한 걸 가역과정, 역과정이 이렇게 불가능한 걸 비가역과정이라고 합니다. 잉크가 퍼지는 건 비가역과정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가역과정인 건 뭐가 있을까? 공기저항이 없다면, 자연에서 공기저항이 무조건 있지만 공기저항이 없다면 시계를 한번 시계추를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공기저항이 없다면, 공기의 마찰이 없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래 높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건 가역 과정인 거고 실제 자연에서 공기가 있으니까 이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맞죠? 결국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지해 있던 추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나? 아니지. 여기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연은 대부분 비가역 과정입니다. 자연은 대부분 비가역 과정이야. 그 유튜브에 그 엄청 유명한 그 물리 교수님의 실험 있잖아. 알아? 알지. 턱주거리에 볼링공 대고 그 강의실 끝에서 천장에 매달고 볼링공 놔.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턱주거리 다시 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볼링공이 턱 맞으면 바로 기절하겠지만 맞지 않죠. 가만히 말씀. 그지? 근데 이걸
실험적으로 교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알겠죠?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봐볼까? 네. 시간 있어요. 뭐라 해야 할까? 뿌링 물이 뿌링. 바로 안 나. 됐다. I have here 의미예요? 왕복 운동을 3, 2, 1, 0. 얼마나 좋을까? Here's the mass. 나도 해보라고? Square. 뿌링 세울게요. 내가 밀어. No. 아무튼 대단하신 15kg 무게추를 I may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And I hope I 그는 will 눈을 be 꼭 able to 감은 do 채 it at 손을 zero 놓는다. speed, so that when it comes back, it may touch 턱이나 my 목이 chin, 부서질 수도 but 있는 it may not 상황이었다. touch my chin. 달라고 This will be my last 신신당부한다. lecture. Didn't sleep all night. Physics works, and I'm still alive. 요즘 유행하는 영화 리뷰처럼 싫어. 아무튼 현실은 항상 비가역적이더라. 알겠지? 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한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현상을 다 열역학 제2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곱처럼. 내가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하자면 표현하는 표현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지러지려고 한다는 거야. 자연은 어질러지려고 한다. 선생님 다리 봐봐. 졸라 어질러졌지? 그치? 원래 이랬을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상 어질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질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잘 봐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 열이 어질러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고온이라는 건 열이 뭉쳐있는 거야. 열 에너지가 이쪽에 한쪽에 몰려있어야 이게 고온이고 열 에너지가 없으면 저온인 거죠. 근데 어때? 둘이 붙여놓으면 열이 어질러지는 거지. 막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열이 어질러지려고 한다. 이것도 봐봐. 잉크가 한 점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가지런해. 그치? 그치? 근데 이 잉크가 결국 어때? 다 어질러지죠. 다 막 퍼지잖아. 열역학 제2법칙이죠. 이해되지? 그런 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어질러져서 열이 퍼져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죠. 아까 말했듯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어질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공급하게 되면 열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고온에서 이렇게 저온으로 왔어. 왔지?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Q아웃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열역학 제2법칙이죠.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될 수 없다. 즉 Q아웃이 0이 될 수 없다. 이것도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에 들어가요. 열 효율이 100%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다 배운 내용 가지고